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걱정되어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공개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기억되는데 인물과 지명을 조심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나올 이야기는 사적인 이유와 복수의 마음을 섞어 작성되었으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곧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부디 실수로 신원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요. 부디 실수로 신원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요. 의사와 교사는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의사인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매우 크셨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더라도 그만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의사로 일했고 완전한 자부심 속에 살아가고 계셨죠. 우리 시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시어머니는 아들이 전문직을 선택하지 않아 조금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그 점을 저도 이해했죠.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요점은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일한 만큼 많은 단골 환자들이 있었고 꽤 유명했어요.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개업을 고려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재미를 잃었고 환자들도 일상적인 환자들만을 상대하다 보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근히 어렵고 다양한 증상을 다루는 이비인후과의 업무량을 고려하면서도 매번 동일한 감기 환자들을 다루는 것이 지겨워졌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는데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큰 병원에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자리가 안정되어 있고 월급도 좋으시다는데 나는 본인의 진로와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일상에서는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시어머니의 결정으로 인해 동네에서 개인 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큰 병원에서 더 큰 도전을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개원이 될 것 같아서 충격을 받았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따를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기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연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병원의 원장임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 앞에서 큰 병원의 원장이라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며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고 있어 호흡기 관련 질환이 많은 시기다 보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여 주인공은 깜짝 놀랍니다. 시어머니에게 물에서 놀아야 사람이 성장한다는 말이 있었고 주인공은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개원을 하겠다는데 시어머니는 좁은 물에서 놀지 말라며 엄격했습니다. 주인공은 젊은 의사들이 단체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개원을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시어머니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대단한 모습에 감탄합니다. 시어머니는 나이에 상관없이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고 심지어 수술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자신도 이렇게 오래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시에 젊은 세대들도 이런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뜻 아니겠죠. 큰 병원일수록 장비도 훨씬 좋은 법이에요. 우리 대표 원장도 장비 사는데 아끼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 나도 이 나이에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어머님이 너무 멋있으세요. 동료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능력도 좋으시고 좋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본받고 싶다고 조조 따라다니던 후배들이 얼마나 많다고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 그중에 젊은 여사들이 참 많았지? 내가 우리 아들 짝으로 점치던 애들도 꽤 있었는데. 아, 정적, 우리 아들이 여의사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소개팅 한 번을 못 시켜줬다니까? 아내가 아직도 크게 아쉬워서 원론, 너랑 결혼했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결혼 전이었으면 이런 말도 안 했을 텐데 내 말 뜻 알지?
시어머니는 본인이 큰 병원 원장이라 그런지 자존심도 엄청나게 세게 부렸는데 며느리도 의사 며느리 보고 싶었었다. 대놓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이었으면 결혼에 초를 쳤을지 모르니 말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결혼도 했겠죠? 숨길 일이 뭐가 있겠냐면서요. 아,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 앞에서 웃긴 했지만 속으로는 무척이나 기분이 나빠서 한동안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 제가 오죽하면 이 원형 탈모가 오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들은 시댁에서 사랑만 받는다는데 저는 미움만 받는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요. 이게 뭐 제 자존심이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따지자면 할 말이 없는 건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저보다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화가 났으면 했지만 저는 현재 결혼 생활을 매우 만족스럽게 즐기고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 건가요? 어머니가 마누라에게 무례한 말을 하면 집에서 고개도 들 수 없게 되니까 이젠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아들을 키울 가치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는 편안하게 살게 되니까 아들이 결혼해도 밥만 달라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무례한 언행을 할 때 남편이 그를 가볍게 다루면서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혼자서 시댁에 가기도 겁이 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시어멜 씨에게 복수할 때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사라는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도 망설임 없이 대응해 시어멜니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은 시어멜니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시어멜니가 개원한다는 어이없는 소문을 퍼뜨리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와 남편을 불러와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이번에 개원을 하는 거 아니니? 보통 의사 집안의 딸이 시집가면 선물 같은 것도 보내주고 하는데 내가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잖아. 너가 개원을 하는 거니까 사돈집에서 뭘 해줄지 물어보겠다며 얘기했어요. 그러자 저희 친정에서는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라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병원 원할 때 화환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얘기를 듣자니 정말 충격이었죠. 의사 사돈이 있으면 당연히 화환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선물을 준비해와야 해 그래야만 해 라며 말했지요. 최근 병원에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공기청정기 모델을 보여주는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모델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죠 하며 눈을 뜨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대수롭지 않아. 이 정도 성의 정도는 당연히 보여줘야 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무척 놀랐죠. 성의로 100만 원을 넘는 모델을 선물하는 게 누구 맘에 들 것 같아. 제 친정집이 부자집이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 집은 돈이 많은 집이 아니거든요. 얘기해보면 우리 가문은 예전에 방앗간을 운영하던데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해왔다는군요.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떡집은 아니었지만 나름 한자리에서 꾸준히 전통을 지켜가면서 유지해오셨기 때문에 단골들이 많은 떡집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처음 떡집을 운영한 이후로 며느리인 저의 어머니께서 이를 계승해오셨어요. 떡집을 운영하시면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였죠. 요즘은 떡도 기계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여 수작업으로 떡을 만드셨어요. 이로 인해 몸이 힘들어지고 건강에도 힘을 쓰셨지만 끝까지 전통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또한 부모님은 떡이 남으면 고아원에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등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셨죠. 부모님은 돈을 벌기보다는 가치 있는 것을 남기고자 하셨고 그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해왔어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공기청정기를 원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소비를 꺼리지 않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으셨죠.
부모님의 마음가짐과 노고에 감사하며 그 노력을 기억하며 함께 이어나가야겠죠. 시어머니께서 직접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하신다면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연락이라 제게 연락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최근 제가 병원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고 있어서 건강 상태가 좀 나빠지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나오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시어머니도 연락 주셔서 다행스럽게도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준비를 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그냥 떡 정도라도 준비해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요? 어쨌든 막상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와서는 성의를 달라고 하셨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걱정 마시라고 하셔서 마음을 편히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때에는 우리 집 형편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필요한 때에 우리 집을 이용하려는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우리 집에 대해 물어봤을 때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부터 시어머님은 우리 형편을 모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함께 형편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뽑아 먹으려는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친정집에 가는 것이 차라리 편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식이 없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혼 선물은 친정집에서 받은 것이라 말해야 될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을 맡았고 시어머니는 병원 원장이었는데 사돈이 떡집을 한다는 것이 시어머니에게는 가치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가끔 저희 집을 무시하고 내려왔고 매우 오만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결혼 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고 어느 정도 기반을 생각하고 아이를 낳고자 노력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모든 일이 방향을 향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집안일을 마루에 앉아서 하나 가져오지 못한 꼬치에 대해 너 풀어달라 합니다. 내가 의사가 의사 대해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래 너 문제 없는 것 같아 나는 의사이며 너에게 속이는 생각이나 연설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 집에 딸이라 그런 속이는 말을 했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 만한 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떡가게를 무시했어요. 내 시어머니가 애교 있게 말하며 여름이면 떡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만들고 있어 내 집은 어떤 전통을 가치 있게 고집하는 거니 그러니깐 떡 만들어 먹는 사람이 많아 떡은 마트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가르쳐요. 떡에 과일도 넣어 먹는 사람이 많은데 너도 그러하게 고집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계속해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떡에는 다양하게 추가한 건데 이런 것을 찾아야 해요. 그때 그대로 자리에서 떡가게를 운영하는 것 같아 제가 이야기할 때도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바뀌는 걸로 보아 답답하다. 결국 시어머니가 빠르다고 생각한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답답한 건 결국 시어머니인지 나중에는 우리가 일부러 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답답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혼을 애무려고 말도 아닌 이야기로 변경하려 합니다. 시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을 맡았고 시어머니는 병원 원장이었는데 사돈이 떡집을 한다는 것이 시어머니에게는 가치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가끔 저희 집을 무시하고 내려왔고 매우 오만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결혼 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고 어느 정도 기반을 생각하고 아이를 낳고자 노력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모든 일이 방향을 향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한 일을 겪었어요. 그동안 편안히 살아오던 중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나를 불러 떡을 만들어 오라고 시켰어요. 사실 사돈 택기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외국에 떡을 팔 것 같다는 이야기는 조금 이상했죠. 외국에서도 떡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그녀의 센스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환자들을 위해 힘쓰는 시어머니를 위해 그 정도의 센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돈 주고 사 먹기 싫고 공짜로 떡을 얻기 바라면서도 부모님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죠.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청했어요.
이상한 일이긴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맛있는 떡을 만들어 주셨고 떡을 옮겨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나눠줬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시어머니의 성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지 않아 마음이 아팠어요. 떡이 왜 이렇게 딱딱해졌나요? 뜨거우면서 부드러울 때 가져와야죠.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아마 어제 팔다 남은 떡일 거예요. 아이같이 어디 나눠줄 생각인 건가요? 아니요. 아침에 새로 만든 떡을 국에 나눠주기 위해 싸서 가져왔어요. 아직 부드러운데 말랐을 시간 있으니 남기세요. 가음 떡이라도 준비가 필요하죠. 식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너무 식어진 건 싫어요. 그렇게 딱딱한 떡은 어디에도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디 남겨도 상관없어요. 제 집에 가져가서 다 먹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떡을 싸 놓으려 했지만 맛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고집부렸어요. 결국 아파트 이웃들과 함께 떡을 먹었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시어머니의 갑질과 당하는 것이 힘들었죠. 처음에는 참았다가 나중에는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 일들을 겪은 끝에 우리는 현재까지 왔고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모아들 볶으면서 3개월 동안의 준비 끝에 한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개업식을 하던 날 동료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까지 아무도 빠짐없이 축하해 와주셨는데 물론 그 속을 알면 당연한 일들이죠. 올바르게 개업을 준비해 오라는 뜻 아닐까요? 시무룩이 많은 사람이라면 고작 몇 마디의 축하를 받겠다고 사람들을 모을 이유가 없겠죠. 인테리어에도 돈을 넣고 최신 장비를 설치하고 홍보까지 해서 화려한 개업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초대를 받아서 오셨는데 아마 그냥 빈손으로 올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성의를 표현하셨네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준비해서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만든 떡으로 야릇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란듯이 빈손으로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제가 자연스레 준비를 해두었던지도 몰라요. 개업하는 날 기분도 좋을 텐데 떡을 가져올 때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겠지 하면서 준비해온 떡을 더 가져갈 생각은 없었죠. 그래도 떡은 압축해 놓은 것이라 무게가 쉽게 잘못 계산될 수 있어요. 부모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운전을 잘 못하시는 편이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낡은 차 한 대만 가지고 계셨는데 가끔 떡 배달 수요가 생겨서만 사용하시곤 했는데 차에는 떡집 이름이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그 빵집 차량을 중요히 여긴 말입니다. 오랜만에 멀리 떨어진 일을 하고 왔다고 차에 많은 떡 상자를 실었더라고요. 병원 건물이 상가 한 구석을 사용하고 있어 주차 공간이 부족했는데 마치 자리를 미리 차지해 놓은 것처럼 저희 부모님의 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며 차를 다시 빼라고 했는데 저는 손님이 줄줄이 와서 어떻게 차를 빼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차를 옮기면 두려운데요. 내 친구들은 외제차를 가지고 올 거라 어색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래도 된다며 딱한 차와 외제차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아침 달걀은 비교가 된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차를 옮기라며 거리적인 소리를 내고 떡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서서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떡집의 이름이 크게 써 있어 부모님도 부끄러워했는데 손님들을 위해 떡을 들고 온 점에 대해 정신이 번쩍번쩍했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친구인 듯한 사람이 왔는데 떡 상자를 살펴보며 먹을 떡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달라지며 호호 웃으며 계시더라고요. 이야기해 드리죠. 집을 옮기는 날에도 그랬지만 무슨 상황에서든 떡을 돌리며 대처하고 있어요. 저희 며느리가 선물을 주려고 주문했는데 아저씨님은 그걸 그냥 거기 두고 가셔도 된다고 하고 우리가 먹을 테니까 문 앞에 두라고 하신다. 부모님께 축객령을 내리며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순간에는 저와 남편의 얼굴에 경악이 가득했다. 저희 아버지는 배달 기사에게 말하듯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나요? 라고 하셨다. 아저씨는 그런 발언에 익숙한지라 그의 말이 되는지 궁금해했고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없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그랬을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조용히 화를 참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셔서 정말 속상했다.
그때 상처를 받으시지 않았나 걱정했고 정말 혼란스러웠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리를 버리기가 참 어려웠다. 바보와 멍청이가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매우 쾌거한 전환이 일어났다. 장난만 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손에 떡 상자 한 개를 들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손자와 사위를 부르며 활짝 웃으시더니 사위에게 선물을 잘못 가져왔나 봐. 아, 이걸 주려던 게 이거인데 떡을 들고 왔네요. 좋아하셨죠?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된 것을 볼 때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어서 열어보아야지. 사위에게 잘 어울리는 선물을 가져왔으니 바로 열어보시지요. 사위를 추계하며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의도적으로 사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아저씨로 불러왔더니 시어머니는 얼마나 어리둥절해했는지 사위를 인식 못하신 건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인가 친구들도 의아한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곤욕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당연히 그렇겠지? 나처럼 나면 부끄러운 표정이 나올 것이다. 친정엄마가 문제를 풀자 시어머니는 더 당황해했다. 아니, 아까는 아줌마하고 불렀는데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 네, 너 사위를 어떻게 알지 못하고. 의사가 벌써 마음 놓게 못 볼 텐데. 아이고 이제 병원 나왔네. 환자들의 진료 기록도 헷갈려 한다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옷차림이 초라해서 나도 못 알아본 게지. 떡집에서 일하다가 바로 왔나? 평소에는 이렇게 입고 다녀요. 아이고, 저를 못 알아보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큰 실수를 범했네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살피는데, 친구들이라고 다 도움을 줬어요. 오해를 해소했어요. 모르는 척한 것 같았겠죠? 우리 시어머니가 직업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생각하면 그런가 봐요. 네, 결국은 행동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모두 미안하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데리고 가곤 해요. 보통 떡 가게를 만난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마 방금 가져온 것도 또 다른 떡인 걸로 생각해요. 한 입씩 먹어봐. 아마 맛있어서 줄 서서 사 먹고 싶어요. 그래서 상자를 던져주고 친정어머니 쪽으로 가버리고 친정어머니 옆에 자리를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벽을 보시는지 바로 옆에 있던 저를 안 보셨나 봐요. 친정어머니에게 조용히 얘기하셨어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엄동인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어째서 그렇게 쪽팔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지금은 개원 선물이라고 고작해졌어요. 떡을 만들어 왔어요. 적어도 그렇다면 공기청정기를 들고 왔어야지. 나한테 그걸 요청했지만 모델까지 직접 알려줬는데 어머니야, 너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진짜 이러고 있어? 나 같은데 어떻게 친구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해? 너무 할 말이 없어. 저희 부모님들께 감사한다는 말을 못할 망정. 아줌마야, 아이고, 너무한 거 아니야? 어서라고 하면서 남인 줄 알고 정말 부끄러워. 응,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근데 이건 좀 과한 것 같아.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한다고 말을 못하니까 아주 아저씨 하면서 남다운 척하고 있는데 진짜 수치스러워. 너 때문에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아이고, 소름 돋아. 적어도 선물 상자는 그냥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감추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아빠께서 제대로 된 선물을 가져왔는데. 뭐라고? 떡이 아니라고? 엿이라도 받던가? 전통을 지켜야지. 돈 쫓느니 먹어야지. 손가락. 이걸 말이야. 친정어머니가 손가락을 내밀면서 시어머니에게 엿을 날리는데 나도 친정엄마한테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이 다물어졌어. 그래도 고개를 돌리면서 봤어. 사람들이 대그룹을 이루어 밀고 당기는 것을 볼 때 우리 친정어머니의 즐거운 얼굴과 시어머니의 어찌 말하기도 어려운 얼굴이 같이 있었어.
사람들이 대그룹에 모여 있던 가운데 경의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친정어머니에게 엿을 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믿을 수 없었어. 그간 친정어머니가 그처럼 욕을 하는 걸 처음 봐서 입술이 떡아떡하더니 이게 장난하냐?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상자를 열자 떡 대신에 서류나 사진들이 들어있어서 매우 놀라웠어요. 친정어머니는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계셨고 저와 시어머니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상자에 다가갔어요. 그 안에는 놀라울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남편도 사진과 서류를 보며 기겁했어요. 시어머니는 몸을 떨며 창백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이상한 사진들을 주워 보았어요. 수술실에 있는 시어머니의 사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죠. 그 중에는 수술을 지켜보는 모습, 남자로부터 돈가방을 받는 모습, 의료인들과 다투는 모습 등이 있었어요. 이 사진들이 시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고 자존심이 강한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수술실 사진을 본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고 주변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더 나아가 시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입술을 물며 우렸당하다가 친정어머니에게 소리쳤다고 해도 모릅니다. 왜 그런 사진 들으면 어디서 사고 미친 거야? 지금을 망칠 사람이 있어서 바깥에 이 사진들이 있어요. 지금 누가 살리려고 해? 누가 고발하는 사람은 누군지. 이 사진들을 당장 없애야 돼. 다 합성된 사진이라고 말해야 돼. 어디서 구했는지 말해야 될 거야. 수술실 CCTV에서 가져오는 걸 몰랐어. 이거로 법적 책임을 묻겠는가? 지금 찾아 물어라. 내가 양심이 있다면 나한테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어요. 이거 다 너의 잘못인 것 같아. 환자를 살리려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높아. 뒤에서는 냄새나는 범죄자들이 다니는 곳에 어디서 범죄를 저질렀는 척하며 의사인 척하고 있어. 합성된 모함인가? 내가 평정에서 내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모양으로 저어질 줄 알았지? 나는 이런 일이다. 친정어머니는 아주 자랑스럽게 시작했어. 때때로 저에게 며느리 떡집 하는데 떡이라도 사해주지 않겠어 했을 거야? 떡을 어느 날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난 그랬지만 수작업도 하지 않았다. 제가 들어지 않았기 때문에 친정어머니에게 처음 이야기했다. 연락해서 직접 떡을 좀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딸이 구박받는 모습은 죽어도 보기 싫었던 어머니께서는 떡을 준비해서 외국에 가져다 드리러 갔었어요. 저는 당연히 꿈에도 몰랐죠. 친정 어머니께서도 제가 속할까봐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하러 가신 것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친정 엄마는 딸을 생각해서 떡을 가져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떡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문전박대를 하고 싶어서 저희 친정 엄마께 떡을 해오라고 시킨 것이었어요. 아이 얼마의 신보가 고약한 사람입니까? 그런 수단까지 써가면서도 친정엄마는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게 일상인 시어머니를 위해 그런 짓을 하다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게다가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더욱더 일어설 이유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눈꼬리를 찌푸렸던 거지 더 짓밟아서 길을 못 펴게 만들어야지. 이게 목표인 사람처럼 그랬어요. 그렇게 그때 저와 남편의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자극받아 제 모든 힘을 다해 일어섰어요. 이렇게 저랑 남편의 사이도 더욱 단단해졌고 어머니는 애써 만든 떡을 힘들게 가지고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얼마나 열받으셨겠어요. 태학병원도 아니고 고작 동네 2차 병원이면 그러게 의심스러울 텐데요. 하지만 하늘이 나를 도와준 것인지 뭔지 병원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아주머니를 보았어요. 경비들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왠지 문전박대 당한 내 처지와 같아서 떡을 좀 나눠줬어요. 아줌마가 나를 붙잡고 말했어요. 경비들이 슬쩍 싸우고 있는 아줌마가 불쌍해서 떡을 드리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대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미친 소리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 전 큰 병원에서 비강 수술을 받았지만 그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보상을 요구했는데 병원은 보상을 주지 않고 수술 잘못된 게 우리 아들의 탓이라며 다시 수술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서 소송도 걸기 힘든 상황이라 돈도 없고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이러한 시위를 하는 중이에요. 요런 얘기를 하며 미친 사람들이 의사람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큰 병원이며 여러 층씩 건물이 있고 다수의 의사가 있는 곳이라 소송을 거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소송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상을 요구하려고 이런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랬어요. 그 순간 자신의 시어머니가 나타나더라고요. 생각이 바스락 들었어요. 그래도 의사니까 어떤 보상이나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는 어떤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냐고 별 생각 없이 물었는데 글쎄, 그 아줌마가 우리 시어머니 이름을 떡하니 말했어요. 수술 경력도 꽤 오래됐다고 해서 믿었는데 아이 간단한 수술인데 코도 숨을 쉬기 어렵다며 피가 멈춰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여리고 착한 분이라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도 사돈에게 이야기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연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외국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진료를 받는 방이 정말 시끄러웠어요. 시어머니가 고함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한 분이구나 싶었고 엿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후배 의사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발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하여 치우라고 후배 의사들 발을 차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놀랐고 몰래 영상을 찍으셨어요. 가슴이 뛰었고 재빨리 몸을 숨겼는데 의사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후배의 손을 차면서 나왔어요. 이번 의료사고로 중독된 의사들, 정말 어처구니 없다며 놀리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따라 그래 말이다 이전에 먹여주고 줬어. 왠지 부박이 후배들에게 수술을 맡기는 주제야. 아이씨, 빨리 그만해야 돼. 진짜, 그런 인간을 원장이라고 모시고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직업이야? 대리 수술을 하는 게 열받지 않나? 나라면 은퇴했을 거야? 그 말에 친정 엄마가 늘 상심이 쫓아가서 무슨 소리야? 후배 의사들도 아찔하다 입을 다물어야 했어? 그 뒤로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친정 엄마는 의사들을 질투했다. 진실을 알려달라고 졸랐고 결국 알아냈다. 시어머니가 그 1인 시위를 하는 아줌마 사건이었지. 본인이 실수로 신경을 건드렸다. 결국 그 후배는 병원을 나가야 했어. 그 후배를 찾아간 친정 엄마는 며칠 동안 빌었다. 의료실이 높은 유리라서 간단한 봉합조차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수술을 한 척하더니 후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그 후배 의사의 손시리기를 관찰했어. 그 병원이 대학병원도 아닌 사립병원이라 비리가 많았다. 그래서 의료 장비 브로커가 뒷돈을 받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돈 가방 사진을 찍었어. 그 꼬리는 여튼 길면 잡히겠지? 소문이 돌다 보니 시어머니가 더 이상 함구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꼬리를 자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개인 병원에서는 별다른 수술 없이 해결할 수 있었기에 눈에 띄는 일도 없었고 친정엄마는 이 사실을 알아내고 자료를 수집해 시어머니의 의사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의 실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자료를 제공했는데 그 덕분에 시어머니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사과하고 자료를 파기해 달라고 빌었고 동료 의사들은 화를 모두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시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하고 많이 들어올 경우 결말은 야구에 가까울 것입니다.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모님이 큰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시위를 하던 여성에게 모든 보상을 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 것과 후배들을 괴롭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업 폐쇄하게 됐습니다. 의사 면허를 정지당했고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모님이 집으로 와서 우리 아들과 이혼하라며 칼을 휘두르며 가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을 쫓아내었고
그 후 장모님이 다시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교육을 해주시던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모든 것을 잃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제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범한 나쁜 행동을 억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어머니처럼 살지 않도록 평생 다짐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가족에 관한 이야기일지라도 제 이야기로 매료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